이렇게 해서 틱장애 환자가 오면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12살 된 남자애기로서 축구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명은 틱장애, 또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을 호소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최초의 발생 시점은 그 7살 때 그 학예 발표를 할 때 이제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이 이제 처음으로 최초 이제 발현됐는데, 이 이제 환자분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 시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발생한 시점은 이 친구가 축구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의 그 특성화된 그런 학교에 이제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친구도 다르고 또 코치 선생님도 달라졌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밤에 자려고 하면은 내일 뭐 코치와 또 새로운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 또 부담감이 이제 들고, 또 이제 내가 축구를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할 때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잠이 들 때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 곤란을 이제 경험했던 그런 이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하면서 그 잠시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불안 증상을 호소를 이제 했는데, 당의학에서는 틱장애라고 판단을 내리고 양약을 이제 복용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이제 표현하기를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틱장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없는 증상까지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만 봐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또 새로운 코치에 대한 염려, 또 축구를 잘하기 위한 불안감, 이것이 사소한 생각이나 염려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경험했던 겁니다. 이 친구가 뭐 12살이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친히, 그 아버님이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인데, 좀 그 부상으로 좌절을 했던 그런 축구 선수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 아들에게 축구 선수를 이렇게 전술해주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 항상 긴장과 불안,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텔은, 저는 이제 모텔을 이제 추적을 이제 하는데, 그 임신 시에 어머님이 표현하시기를 그 좌절한 그 남편의 어떤 분노, 축구 선수인 남편의 그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 순간적으로 분노를 폭발하면은 항상 긴장이 돼 있어 언제 저 분노를 폭발할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긴장, 두려움, 공포심이 많았고, 그게 아마도 그 모태에서 이 환자에게 그 전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여담이지만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게 뛰어나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인 이강인하고 포지션이 같은 현상인데, 이강인처럼 그 볼 배급에 굉장히 익숙하고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그 포지션인데, 되게 축구로서는 재능이 있고, 그래서 아버님이 축구 특성화로 또 코치가 심사를 해서 이 친구는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그 탁월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정작 이 본인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 시합 전에 그 전날이라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현상이 아주 심하게 호소를 했는데, 막상 그 시합에 들어가면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머님이. 근데 시합 전에 굉장히 불안, 두려움, 예기 불안이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틱장애 현상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환자분은 특이하게 왼쪽 눈만 깜빡거리고, 이제 몸이 왼쪽으로 이제 틀어지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다리를 툭툭거려요. 다리를 진찰 받는 중에도 툭툭툭툭 트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좀 더 긴장하면은 음성틱, 그래서 킁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래서 이 실력은 좋고 또 게임은 잘하고 축구는 잘하는데, 시합을 하기 전에 장애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항상 다른 선수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의식이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익산 조문의 318조에 모든 우리 몸의 떨림의 현상은 개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개로 판단하고 제가 그 이제 사익산을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익산 15일 후에 경과를 보자면은 15일 후에 틱 현상은 여전히 있는데, 그러나 이 환자가 호소하기를 왠지 모르게 그 전날에 가슴 두근거림이고 가슴 답답하고 분노, 짜증 이것은 많이 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음성틱, 눈 깜빡거리는 것은 약간 호전되고 몸이 털어지는 현상은 여전히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복용 이후에 눈 깜빡거리는 현상이 현저하게 호전된 상태. 그리고 음성틱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잠들기 전에 호흡 곤란, 또 가슴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는 이런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고, 그래서 시합을 앞두고 긴장, 불안 증세도 호전된 상태.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맨 첫날에 왔을 때 10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나 했을 때 약 7 정도로 호전된 그런 이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45일 후에는 시합 전에 발을 툭툭 치는 그 약간 떨리는 현상 외에는 눈 깜빡이, 음성틱, 잠들기 전에 호흡 곤란, 가슴 두근거림, 심리 불안감은 완전히 소실됐고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게 시합 전에 발 차는 것, 그 약간 떨리는 현상, 그 현상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일 후에는 발 차는 그 빈도도 10에서 2, 3으로 호전됐고, 그 외에는 모든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일 후에는 틱 증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증상은 소실되었고 양약을 폐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소아과 환자 케이스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소아과 진단도 충분히 한약으로 추적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들고 왔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특이한 거는 소아과에서도 그 10대의 질병을 치료할 때도 그 질병의 원인 추적을 위해서는 그 모태까지도, 그래서 임신 중에 그 어머님 상태가 어떻는지 그것도 끝까지 추적해서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고 싶은 게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팟캐스트를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특정 거 약물을 대입하는 것에서 많이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익산 처방이 오늘 틱장애를 치료를 했다 이렇게 케이스를 내면은 여러분들은 소음병 펜의 맥밑의 단용매와 318조의 그 조문을 확인하지 않고 노영범 원장이 그 사익산은 틱장애를 치료하더라 이렇게 해서 틱장애 환자가 오면은 그냥 사익산만 투여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틱장애 환자가 와도 여러분들은 대항병일 수도 있고 대항병 궤령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칠병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병리 현상의 조문을 찾고서 거기에 도출되는 그 처방을 여러분들이 투여해야만 그 입체적인 치료,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